세무사님,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금 없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윤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신고한 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거나 출생신고, 입양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 1억 원까지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게 신문이나 뉴스에 워낙 대서특필되고 하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문의하시는 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세무사님,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걸 적용을 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금 없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요,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되어 있는 법이에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만 놓고 보면 양가로부터 최대 받을 수 있는 거는 1억씩 2억이 될 거고, 증여재산 공제가 되면은 5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1억이 돼서 최대 3억이 맞긴 해요. 근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다시 보면 마지막 조항, 기타 친족한테 받을 때는 얼마?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기타 친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부터 최대 받을 수 있는 돈 3억 플러스 알파로 기타 친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1천만 원, 1천만 원씩 더 받는다면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증여를 받고 나서 약혼자가 만약에 사망을 한다던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 부모한테 다시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요거는 증여가 없던 걸로 봅니다. 이미 결혼할 거를 전제로 해서 증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결혼이 딜레이가 되거나 파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증여는 이루어졌으니까. 가산세는 거의 부담하지 않고 일부만 부담한다고 법령에 지금 나와 있고요. 이자 상당에 대해서 일부 부담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10만 분의 22에 대한 이자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양가 부모로부터 돈 좀 받았어요. 선생님, 저 혼인증여공제 받을 수 있겠죠? 알고 계신 게 그대로 맞아요. 근데 하나 간과하신 게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같은 분은 사실 이제 혼인증여공제는 받기는 좀 어려워지고요. 3개월 이내니까 뭐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반환을 한다던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로 좀 조치를 취하고 오히려 출산증여공제에 대해서 혜택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세무사님, 제가 아파트 살려고 엄마한테 한 20억 정도를 빌렸어요. 뭐 이자는 주지 않기로 했고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 아파트에. 이자 안 주고 하면 증여가 있다고 하던데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요것도 잘못 알고 계시면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모든 증여에 대해서 혼인 출산 증여공제 적용하지 않아요. 약 20가지 정도는 증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싸게 사거나 채무를 부모가 면제해주거나 금전을 무상으로 부모로부터 빌려가지고 생기는 그런 이익에 대한 증여가 있을 경우에는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세무사님, 결혼을 해도요 1억을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고 애를 낳아도 1억씩 빼줘요. 그래서 전 계획도 여러 가지 세워봤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혼인할 때 한번 받고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계속 그 뭐 1억씩 증여해준다고 하면 10억까지 그럼 세금 없이 그냥 현찰로 계속 줄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겠죠. 혼인 출산 증여공제, 요거는 혼인이든 출생이든 입양이든 합쳐가지고 최대 1억까지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인이 요거 시기를 잘 조율해가지고 언제 요거를 나한테 받는 게 가장 적절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냥 뭐 이혼하고 한번 또 새로 받아버릴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 시행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련 해석들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사례들은 머지않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와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를 반복하는 건 사실상 하나의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세의 피해로 보아 혼인 출산 공제를 해주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물론 실제로 철수가 영희와 이혼하고 다른 지선이랑 재혼을 한다면 이거는 혼인 출산 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특히나 이제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를 낳은 사람들, 아기를 낳을 예정이 있는 분들, 이거를 적용할 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법이 조금 약간 미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이런 규정을 다 적용받아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혼인, 출산, 징여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단순히 혼인, 출산, 징여공제만 놓고 보면은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징여재산 공제도 얹으면은 1억 5천, 즉 양가로부터 3억 플러스 기타 친족인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낀다고 하면은 3억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가 세금 없이 재산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오늘 한번 저희가 알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용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